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한 미디어 아트가 법주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보, 팔상전 등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을 선보여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산 정암사가 수만호탑 국보 승격 1주년을 기념해 삼탄 아트마인에서 특별 회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시공의 인연을 보다를 주제로 작가 13명이 참여해 총 39점을 선보였습니다. 1년 내내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하는 스님들이 천연 구충제 제페이프로 배탈을 예방했습니다. 여름철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향과 맛으로 식욕까지 자극하는 제피장떡을 소개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73년 만에 여수 순천 시민의 한이 풀렸습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화쟁 정신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한 미디어 아트가 속리산 법주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보 팔상전과 보물 대홍보전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거리 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국보 55호 팔상전과 보물 915호 대홍보전에 화려한 조명과 부처님을 형상한 영상이 수놓으며 장관을 이룹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미디어 아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속리산 빛의 향연이 법주사 일원에서 지난달 30일 저녁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를 활용해 야경과 결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첨단 기술에 담았습니다. 세계유산 법주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추가 접수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보험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오리숲길과 수정교, 사천항문, 종로 등 사찰을 찾는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보 팔상전에서는 무명의 바람을 만나 번뇌의 바다를 헤매다와 팔상도와 미륵불을 주제로, 보물 대홍보전에서는 법주사 창건설화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떤 번뇌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팔상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법주사 창건설화를 알고 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코로나19로 사전 예약을 신청한 1일 50명의 제한된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오는 8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은 야외에서 거리 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그대로 빛의 향연을 많이 감상하고 신심이 더 돈독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진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스토리까지 입혀지니까 너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법주사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법주사의 창건설화와 불교 콘텐츠로 스토리텔링 대 연출된 이번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게 불교를 새롭게 알리는 좋은 포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태백산 정암사가 수만호탑 국보 승격 1주년을 기념해 정선 삼탄 아트마인에서 특별 회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시공의 인연을 보다를 주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포함해 전국에서 13명이 참여해 정암사와 수만호탑을 주제로 총 39점을 선보였는데요. 오는 4일부터는 서울에서도 전시회가 개막합니다. 최승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태백산 정멸복음과 수만호탑을 비추는 보름달. 천년의 시간이 멈춘 듯한 예술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태백산 정암사가 국보 제332호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시공의 인연을 보다를 주제로 정선 삼탄 아트마인에서 회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수만호탑은 지난해 6월 보물 제410호에서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제 332호로 승격됐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 1주년을 기념해 수만호탑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선 국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화전은 정선군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 1명과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등 모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작품 39점 가운데 26점이 정암사와 수만호탑을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정선군은 국보로 승격된 정암사 수만호탑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아리랑을 통해 유무형문화재가 공존하며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재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리랑,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무형문화재와 또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유형의 유산을 보유하는 자랑스러운 정선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만호탑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뛰어난 문화 예술적인 역량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과 정선에서 동시에 열리며 정선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익히지 않은 채소를 많이 먹게 되는 여름엔 배탈이 나기가 쉬운데요. 1년 내내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하는 스님들은 천연 구충제 제피잎으로 배탈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밑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피장떡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더위로 지치고 나른해진 몸에 강렬한 맛으로 에너지를 불어넣는 제피장떡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밑반찬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저장성도 없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몇 끼니 음식을 누가 그렇게 해먹겠어요. 그럴 때 이런 장떡은 많이 구워놓고 끼니끼니 밥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주로 생으로 먹는 채소는 잘 씻지 않을 경우 잎에 남아있는 각종 세균과 벌레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육류나 생선 못지않게 식중독에 주의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제피는 강렬한 향이 특징으로 잡냄새를 잡아주는 향신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살균 작용이 우수해 절에서는 천연 구충제로도 활용됐습니다. 제피는 천연 구충제죠. 저희가 선생님들은 구충제 안 드시는 이유가 채소 반찬을 1년 12달 드시기 때문에 구충제를 드셔야 되는데 여기 제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료도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고추장 2큰술과 된장 1큰술을 물에 넣어 잘 풀고 밀가루와 다진 제피잎, 생표고버섯과 당근을 함께 버무려 들기름과 식용유를 1:1로 섞은 부침유로 구워내면 됩니다. 기름에 구워 더욱 진해진 제피향은 먹기도 전에 침샘을 자극합니다. 아주 아찔한 맛이 있거든요. 제피와 방아가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혼침도 졸음도 쫓아낼 수 있고 또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즉 그 세균에 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매일 찾는 찬 음식과 날 음식에 불편해진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찔한 향과 맛으로 식욕까지 자극하는 제피장떡은 여름 반찬으로 제격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천태종 서산 불강사가 관세음보살 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의 진영을 봉안하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강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관음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관음존상을 모시는 일은 형상을 지어내는 것이지만 신심과 원력은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정진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주지 광원 스님은 앞으로 불강사가 서산 지역 불국정토의 터전으로 신행을 살리고 불법을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불강사는 새롭게 설립한 2021학년도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지역구 국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 지역구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여러 가지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편, 또 최근에 그 군내 성폭력 사건처럼 그런 국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73년 만에 여순의 한을 풀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특별법 어떤 내용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3년의 한, 그리고 국회에서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발의됐지만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목적입니다. 진상규명은 7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희생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 희생자들 또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도 이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또 실무를 할 수 있는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기간을 1년, 진상조사를 하는데 2년입니다. 내년 이제 1월 달에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위령사업 부분입니다. 법에서 위령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공원 설립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법을 한 글자 한 글자 기초할 때 또 하나 굉장히 염두에 두었던 것은 평화 인권 교육을 집어 놓았습니다. 조항에. 이것은 우리 후세가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후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평화와 인권을 우리가 후세에 고양시키자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화합,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장일치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의원님의 이제 많은 노력도 있었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년 동안 8번이 법안이 무산이 될 때는 반대로 이 법이 정말 국회 통과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전남 사람들도 수년 전까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념적인 게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 그 전에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교롭게 작년 12월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2기 진화위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특별법을 하자. 이게 행안부의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비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성격 등등으로 인해서 이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야당과의 협상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이제 조금 입장을 좀 전환을 해 주신 데다가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이 주장하는 그 주장도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법안의 원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조항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손으로 직접 써 넣은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 하나하나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우리 법안의 원형도 유지하고 하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화장의 정신을 발현을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만장일치를 했다는 게 20년 동안 법안 심의조차 못했던 것을 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를 했다는 거야말로 우리 불교에서 말씀하는 화창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장 시절에 불자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대전 검사장 때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절에를 잘 다니고 합니다. 검찰청사에 와 보니까 개신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천주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인 어느 부장검사한테 불자회도 좀 같이 해보자.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청사에서 창립 법회를 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조계종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총무원에서 교육원장님이 직접 내려오셨고, 마곡사 교구장 스님, 주지 스님에서 저명하신 스님들이 한 30분 이상 왔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불자회가 활성화되었고, 또 제가 검사장 하면서 우리 대전에 5개 지청장들하고 갑사 무문관에서 1박 하면서 밤늦게까지 스님께 좋은 법문도 들고 절에 아주 그 아침에 얼마나 평온한 분위기입니까? 그런 것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가 정각회 지금 창립 멤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의원님 불교하고 인연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희 조부님께서 예전에 암자를 하나 창건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그 암자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저희 부친께서 사업하시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재산을 전부 처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산도 처분이 됐고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암자가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찾아가 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유실이 돼버렸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불자셨고 그런 영향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사 생활할 때 절을 훨씬 자주 갔습니다.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스님들 모시고 이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검사 생활하는데도 은연중에 도움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에 다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합니다. 제가 검사 때 마지막에 참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았던 게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게 검찰에서 후배들이 저에게 붙여준 명제였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국회에서의 화쟁 정신이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노력도 저희들이 한번 기대감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